백설공주와 라푼젤, 두 공주의 색다른 모험.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백설공주입니다. 뭐야? 여봐라, 왕자인 척 변장을 해서 백설공주를 죽여라. 하나는 왕비는 사냥꾼에게 말했습니다. 네. 사냥꾼은 왕자로 변장을 하고 백설공주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어린 공주를 죽일 순 없어. 공주님 어서 도망가요. 뒷차례는 제가 할게요. 동정심에 못 이긴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놓아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숲속으로 도망갔습니다. 백설공주는 숨이 안 쉬어질 때까지 뛰고 또 뛰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의 눈앞에 놓인 건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웅장한 기운을 풍기던 탑이 궁금했던 백설공주는 탑에 들어갔습니다. 안녕, 난 백설공주야. 넌 누구야? 난 라푼젤이야. 이 탑에 갇혔어. 답답하지 않아? 좀? 나랑 나가자. 모험. 뭐? 응, 모험. 너 답답하다며. 나는 나가면 안 돼. 왜 안 돼? 네가 나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러니까 나가자. 라푼젤은 백설공주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머니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이제 나도 갇혀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의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둘은 함께 숲속을 걸으며 수많은 동물들을 구경했습니다. 백설공주와 라푼젤은 함께하는 동안 서로를 도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겁게 놀던 것도 잠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모르겠어. 우리 길 잃은 것 같아.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나가는 곳이 나올 때까지. 하지만 출구는 나오지 않았고 걸으면 걸을수록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커다란 강이 나왔습니다. 너무 크고 깊었기에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 바위에 잠시 앉기로 했습니다. 그때 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 날도 추운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고 있거든. 강이 너무 커서 말이야. 그럼 내가 태워줄게. 타. 새가 두 사람을 태워준 덕분에 백설공주와 라푼젤은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태워준 덕분에 강을 건널 수 있었어. 고마워. 별 말씀을. 난 갈 데가 있어서 이만. 새는 저 멀리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강에서 쉬기로 했지만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백설공주와 라푼젤은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백설공주의 눈에 하나의 별이 보였습니다. 저기 봐. 북극성이야. 백설공주는 똑똑한 지식으로 방향을 찾아냈습니다. 백설공주야, 내 머리를 잡아. 나무 위에서 길을 찾는데 나을 것 같아. 두 사람은 라푼젤의 머리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나무를 타고 숲에서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에 태양이 떠올랐고 그들은 함께하는 여정을 더욱 튼튼하게 이어갔습니다. 아기 돼지 사형제의 모험. 옛날 옛적에 엄마 돼지가 넷째 돼지를 낳았어요. 넷째 돼지가 어느 정도 자라자 엄마 돼지는 숨겨진 보석을 알려주었어요. 사실은 숨겨진 보석이 있어. 그러다 돼지네 집 앞을 지나가던 늑대가 그 소식을 엿듣고 말았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보석이 탐이 난 늑대는 지도를 찾기 위해 돼지의 집을 부쉈어요. 하하, 보석은 내 거야. 겁에 질린 돼지 가족은 지도를 가지고 도망쳤어요. 얘들아, 도망쳐! 같은 시각 지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늑대는 뒤늦게 돼지 가족을 쫓아갔어요. 뭐야, 지도가 없잖아. 그 사이 도망친 아기 돼지 사형제는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돼지 가족이 열심히 집을 지어 전보다 훨씬 더 튼튼한 집을 지었어요. 그러자 엄마 돼지는 보석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보석은 어디에? 드디어 아기 돼지 사형제는 동굴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늑대였어요. 그러자 늑대를 본 아기 돼지 사형제는 화가 나서 늑대와 싸웠어요. 그러나 아기 돼지 사형제는 힘이 없어서 늑대에게 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늑대는 보물 상자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한 빛이 늑대의 몸을 감쌌어요. 우장의 힘을 받은 늑대가 돼지 사형제를 업고 달려오는 늑대의 모습을 본 엄마 돼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 사형제를 치료하고 늑대를 용서해 주었어요. 늑대를 용서한 엄마 돼지는 가족이 없는 늑대를 위해 함께 살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그 후 늑대와 돼지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아기 돼지 삼형제.
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의 엄마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말을 안 듣자 각자 새로운 집을 지어서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들은 각자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첫째 돼지는 집을 다 짓고 낮잠을 자고 있었고, 둘째 돼지가 통나무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 돼지는 벽돌 집을 짓고 있었어요. 늑대는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먹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늑대는 첫째 돼지가 자고 있다는 걸 알고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째 돼지의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첫째 돼지 집에 다가갔다. 그런데 방귀를 뀌어서 첫째 돼지의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늑대는 맛있는 음식을 들고 둘째 돼지 집 근처에서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둘째 돼지 집에 불이 붙었어요. 셋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겁을 먹은 채로 셋째 돼지 집으로 도망가 셋째 돼지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던 중에 늑대가 첫째, 둘째, 셋째 돼지가 있는 걸 알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음식을 들고 셋째 돼지 집에 찾아갔어요. 첫째, 둘째, 셋째 돼지와 늑대는 같이 음식을 먹으며 서로 오해를 풀었어요. 돼지 삼형제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교훈, 잘못을 하면 먼저 사과하자. 인어공주 아리엘과 뚜비 원작 인어공주 제작 지영 현우 진평 이란 건우. 바다에서는 아리엘은 다리가 있는 세상이 궁금했어요. 어느 날 아리엘은 뚜비라는 친구를 만났지만 둘은 지내는 곳이 달랐어요. 마녀의 마법으로 아리엘은 다리를 얻고 뚜비는 다리를 얻게 되었어요. 다리가 생겨 걷게 된 둘은 다리가 있는 세상에서 즐겁게 놀았어요. 노는 시간이 제일 빠르다고 할까 벌써 아리엘이 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아쉬움을 남긴 채 아리엘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둘은 서로를 잊지 못해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서로 만나기 힘든 사이였지만 진정한 우정으로 꿈을 이루고 행복을 찾았답니다. 오늘의 교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한 마을에는 중요하고 거대한 힙합 대회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강가에선 DJ 미스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좋아, 이 힙합 인형 괜찮아. 그러다가 실수로 낡은 힙합 모자를 빠뜨렸습니다. 안돼, 내 모자. 그러자 유명한 가수 비트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자가 너의 모자이냐? 그것은 한정판 모자였습니다. 네, 제 건 낡은 모자예요. 비록 지금 낡은 모자이지만 열심히 해서 최고의 당신 같은 힙합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자는 너의 모자이냐? 그것은 여러 금장식이 붙어진 모자였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이 모자는 너의 모자이냐? 그것은 낡은 모자였습니다. 다음날 소식을 듣고 온 질투쟁이 존이 강가로 왔다. 그러고 어렵게 중얼거렸다. DJ 믹스가 비싼 힙합 모자를 들고 왔다. 분하다. 나도 연습할 거야. 그러곤 연습하는 척 했다. 일부러 모자를 던졌다. 그러곤 또 비트몬스터가 왔다. 이 캡이 니 캡이냐? 똑같은 캡이었다. 그럼 이 캡도 니 캡이냐? 맞습니다. 그럼 이 낡은 캡도? 아니요. 그건 제 캡이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해 비트몬스터한테 벌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 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DJ 믹스가 대상을 받았다. 그러자 비 갤리셔가 말했다. 오늘의 힙합 대회 통과자는 DJ 믹스입니다. 하지만 DJ 믹스는 사실 준과 같은 현재였다. 그리고 준의 봉인을 풀어줬다. 그러자 준은 고마워 DJ 미스 내가 아주 못되게 살았어. 그러고 사이좋게 걸어갔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한국의 어느 날 한 시골에서 유명한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석의 이름은 달빛보석, 보석의 안쪽이 달을 닮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죠. 그러던 어느 날 보석이 도난당했습니다. 그걸 알아? 보석이 도난당했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라던데.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의 지역 전체 경찰들이 총동원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어찌나 교활하던지 있는 거랍곤 3명의 용의자였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당국은 그 당시 유명 탐정인 김거북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의 지역은 다소 기술력이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그나마의 가능한 사람들도 문전박대를 당하며 CCVTC를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거의 유일하게 이가 가능한 이였고 겨우겨우 CCTV실에 들어와 사건의 전말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꽤나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도둑 토끼를 잡으러 간 탐정 거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빛 보석을 훔쳐간 토끼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토끼의 깊은 잠을 조사한 거북이는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은 토끼 살인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저와 여우, 토끼가 보석을 훔쳤는데 토끼가 배신해서 여우가 찾아가겠다고 하고 떠났어요. 저는 살인 사건과 관련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토끼에게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뱀이 토끼에게 갔어요. CCTV를 보면 토끼에게 간 범인은 여우입니다. 탐정 거북이는 여우가 범인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우는 결국 감옥 갇혔습니다.